여러분들의 발 밑에는 바로 보물들이 숨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가능성을 저희는 아직도 0.1%를 할지라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고고학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바로 요 골동품입니다. 오른쪽은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프로그램 있죠. 뭐 나오면 돈이 막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 왼쪽에 거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전당포 사나이라는 겁니다. 둘 다 고고학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품 명품에서 고고학자를 보셨다면은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고고학자는 절대로 골동품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과거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것이지 돈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과거를 공부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 때마다 과거에는 더 살기 좋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학문적인 고고학은 언제 등장했느냐? 바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뭐 기독교와 떼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건이 18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세 이후로 1000년 넘게 서양은 기독교가 다 모든 걸 결정했었죠. 그런데 정작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무대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못 갔습니다. 왜? 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 접근하게 된 것이 이제 18세기 이후인데 이때부터 직접 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1000년 동안 이름만 보고 가보지도 못했었던 뭐 니느웨, 뭐 우르크, nim루드 수많은 그러한 성경의 지명들이 실제 발굴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고학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 유물들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훔쳐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고학은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유물을 발굴하고 훔쳐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반대로 지금 예컨대 일본 사람들이 경주에 가서 몰래 가서 고분 폭파하고 금관 훔쳐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흔히 알고 있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방을 정복했었던 그 시대의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고고학은 과거에 대한 열망, 그 다음은 식민지를가와 성경 이 두 가지가 이제 커다란 하나의 그 흐름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유적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갈수록 저희 현대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마 유네스코 세계유산 다 아시죠? 근데 원래 그 시작은요, 이집트의 아수반 댐입니다.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일강. 거기에 전 국토의 1%가 되는 땅에 전 국민이 다 모여 있는 아주 특이한 동네이니까 물이 부족하죠. 댐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전이 침수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댐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다 죽잖아요. 짓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집트가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옮기자. 그러면서 이때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고의로 유적을 파괴한 겁니다. 바로 탈레반이 한 짓이죠. 2001년도에 이제 9.11 이후에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차지하면서 자기들은 회교 원리주의자니까 불교 관련된 이 거대한 석굴 있죠. 이거를 그냥 폭파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요, 한국 신라 금관과 비슷한 금관도 있고 상당히 유물이 많은데요. 지금 다시 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괴 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 정부에 위협이 있으면은 더 우리한테 간섭하면은 파괴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한국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골적인 파괴는 없습니다만은 개발과 건설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도 레고랜드였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거기만 빈 땅이에요. 왜 비었을까? 유적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고고학자들이 무조건 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미리 유적이 있는 곳을 잡아놔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잡아둔 곳입니다. 그것을 놀이동산 만든다고
발굴을 억지로 강행한 겁니다. 5년 동안 발굴했는데 집자리만 3,000년 전께 1,000개가 나왔어요. 고인돌 200개 나오고 그거를 5년 만에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무엇이냐? 저희는 세계유산 하나를 그냥 다 날려먹은 겁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21세기 한국을 기억할 때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까.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개발돼서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한마디만 비유 들어볼게요. 중국 정부가 고구려 수도 있죠. 지반시의 고구려 고분들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디즈니랜드를 짓는다고 했대. 한국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좋은 날이지만은 한마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포의 장릉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관리가 좀 부족했었고요. 세계유산은요 경관을 해치면은 다시 세계유산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 올라가도록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저는 안타까운 문제이지만요. 고고학은요 이렇게 저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유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문화재 그러면은 고고학 중요해, 우리 역사 중요해 인데 갑자기 우리 집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데 발굴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띠를 두르시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평생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적지는 개발을 안 하고 공존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적지는 공원을 만들고 주변을 하나의 커다란 관광 자원하면서 같이 사는 것. 집 앞에 있는 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라 유적지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왜 개발을 막습니까라는 말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 전에 21세기 최고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1993년도에 나왔죠. 그 이후로요 가장 최고의 유물이 바로 인사동 피맛골에서 이제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자랑 한글, 금속할자, 해시계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온 데가 어디였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서울시 안에 있는 기와집 터에서 발견됐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대문 안에 조선시대 유적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 다 파면 유적이지. 하지만 저희는 발굴합니다.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이게 발굴돼서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 모든 유적에 대한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서울 시내 이런 한복판에서 일반적인 건물지예요. 옆에서 항아리가 하나 나오고 항아리 속에서 발견됐어요. 아직도 이게 왜 여기 들어갔나? 이유를 몰라요. 아마도 임진왜란 때 외적이 오니까 한양 궁성 불타니까 누군가가 관리가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장독대에다 숨겨놓고 피난 갔다가 다시는 못 돌아온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들 하는데, 어쨌거나 야 그런 기와지 조선 서울 시내에 수천 개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빌딩을 지었다면은 이 세기의 발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 밑에는 바로 보물들이 숨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가능성을 저희는 아직도 0.1%를 할지라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고고학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